만약 여러분이 회사 점심시간에 직원들이랑 밥 먹으러 가다가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재해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면 이거 산재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자신감을 올려주는 노무 채널 근자감의 신정욱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죠. 정확하게는 첫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둘째,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고 있어요. 즉, 근로시간은 아니지만 출퇴근 중 발생한 이와 같은 재해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서 산재로 보호해주는 거죠. 그런데 근로시간 중간에 낀 점심시간, 즉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도 산재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로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업무 관련성이 있냐 없냐의 차이 때문이죠. 그럼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밥을 먹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에 교통사고로 숨진 어느 직장인의 경우예요. 사실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부상을 입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업무상재해, 즉 산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휴게시간 중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 노무제공과 관련이 있죠. 이때 사회통념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산재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안에서 망인이 다니던 회사는 구내 식당이 없었던 관계로 회사가 지정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자택에서 식사를 하고 회사로 복귀하도록 했었는데요. 망인이 회사와 1km 떨어진 자택으로 오토바이용 농기계를 타고 가서 식사를 마치고 회사를 복귀하던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던 거죠. 회사가 차량을 제공하지도 않았고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자택에서 식사를 하고 오도록 조치했던 거죠. 그래서 점심시간에 회사를 나와 집에서 식사를 하고 복귀하는 전체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평가되어 산재로 인정받았던 거죠. 두 번째 사례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으로 가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예요. 사업장과 구내식당 사이에 거리가 멀어서 회사에서 차량을 제공했는데요. 이 차량을 놓쳐서 구내식당까지 걸어가다가 재해를 입은 거죠. 점심 식사를 위해 매일 구내식당까지 가는 행위 자체는 직접적인 업무수행이 아니죠. 하지만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 행위라고 보고 이번 사례 역시 산재로 인정되었어요. 지금까지 사례와 달리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점심시간 사례도 있어요. 어떤 근로자는 평소에 회사 차량을 이용해서 은행 입출입 업무나 물품 구입 업무, 장거리 출장 업무 등을 수행해 왔는데요. 사고가 났던 당일에도 같은 루트의 외근을 마치고 회사를 복귀하는 길에 잠시 집에 들러서 점심 식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회사로 복귀하던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예요. 얼핏 보면 산재가 인정된 첫 번째 사례와 비슷하죠. 하지만 이 사안의 대법원은 산재를 부정했어요. 일반적으로 휴게시간 중에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게 보장이 되어 있다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본 거죠. 이 사안에서 망인은 평소 사무실 내에서 식사를 해왔다고 해요. 그런데 사고 당일은 이례적으로 외근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집에 들러서 식사를 했다는 거죠. 통상적인 이동 경로가 아니었다고 본 것 같아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인정할 수 있는 통상적인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휴게시간 중 재해로서 업무 관련성을 부인한 판결이에요. 어려우신가요? 사실 판결은 그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요.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의 역량과 판사의 가치관에 따라 비슷해 보이는 사례에서 결론이 전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번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거나 상담 요청해 주시고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